진해 이순신 타워에 대한 혈세 낭비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만 탐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내년도 산림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시는 확보된 예산을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2년간 미달됐던 모금액이 올해는 목표를 달성할지 주목됩니다. 결혼 이주민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왜곡된 시선은 여전합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 경남도가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수백억 원의 진해 이순신 타워 계획이 창원의 뜨거운 감자죠. 찬반 논란은 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혈세 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 보입니다. 기존 임진왜란 유적지나 주변의 대형 관광시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또 새로운 걸 탐낸다는 지적입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1592년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쳤던 진해 안골포입니다. 이곳엔 조선 군함의 선박장인 굴강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14년 전 한 차례 문화재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한 펜스의 잠금 장치는 풀려 있고 문화재 발굴 중이라는 안내문과 일반인 출입 금지 표지판은 빛이 발했습니다. 문화재 발굴을 할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에 매립 때문에 어떤 이전을 한다든지 무슨 기념관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추진을 안 하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임진왜란 시기 인근의 또 다른 승전지인 진해 학계마을. 하포회전 승전 기념 비석이 세워지고 산책로가 조성됐지만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낚시꾼들이 하면서 오고 하면 사람이 자꾸 저거 그림에다 문제가 저거 문제니까 별로 사람이 안 들어가. 이순신 장군의 승전 기록 장소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거나 관광 자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데 200억 원의 이순신 타워가 반가울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수백억 원이 들어갔던 136m의 해상 전망대 인근의 솔라타워도 방문객이 줄어 고전하는 상황이 우려를 키웁니다. 저쪽에 있는 솔라타워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였지만은. 근데 이제 비슷한 타워를 이제 또 짓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거냐? 창원시는 현재 이순신 타워의 사업성을 검토할 연구 용역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대형 상징물이 제대로 된 값어치를 하기 위해선 기존의 역사 중심의 관광 자원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진해 이순신 타워처럼 인근 부산에서도 혈세 낭비 사례는 여전합니다. 부산의 골목골목 산길을 재생하는 삼복도로 르네상스란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진행했는데 수백억 원을 투입해놓고도 유명무실한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취재진이 지난 4월 한 차례 운영 실태를 보도한 뒤 다시 찾은 시설들은 여전히 제 역할을 찾지 못하거나 아예 사라진 곳들도 있었습니다. 혈세 낭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 설치된 산복도로 갤러리입니다. 침체된 부산 산복도로에 예술로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만든 공공조형물인데 현재는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주민들에게서 외면받고 관리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며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더니 결국 어정쩡한 철거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갤러리 뜯었어요. 언제 뜯었어요? 며칠 전에. 처음에는 저게 방공초소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갤러리라고. 아무 쓸모가 없이 뜯었겠죠. 지역의 역사를 관광자원화해 사람을 불러 모으겠다며 지난 2015년 야심차게 문을 연 신발박물관.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박물관 조성과 인근 거리를 꾸미는데 예산 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건물에는 임대 팻말이 내붙었고 거리에선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임대
임차료 내고 그 사용했던 그 신발 박물관이 임대 기간이 만료돼서 종료 기간과 맞추어서 생활사 전시관이 만들어지니까 옮겨지는 걸로 접근성이나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 또 사실 방문객 수도 조금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건물 곳곳이 깨지고 녹슬었습니다. 이곳 역시 삼복도로 르네상스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점 시설 중 한 곳입니다. 마을 카페라는 명칭이 붙어 있고 이 마을의 공방으로도 활용된다는 이 거점 시설은 6개월 전 이곳을 찾았을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불이 꺼진 채 문이 닫혀 있습니다. 공방을 제일 처음에 했는데 여 카페를 공방으로 올 사람이 있나? 내가 안 가려나 시대없이 국민들 세금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간다고 내가 뭐를 하잖아. 생선 가게나 카페 등 주민 공동체 위탁으로 운영되던 거점 시설들 역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원 사업이 끊긴 뒤 문을 닫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리로 가지고 많이 운영합니다. 이제 이 건물만 있는 거지. 예. 지원은 다 끊겼는데 이제 우리 자체에서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삼복도로 르네상스 도시재생 사업으로 부산 6개 지역에 만들어진 거점 시설은 모두 59개. 투입된 예산은 무려 257억 원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었지만 활용도를 찾지 못하는 거점 시설들과 삼복도로를 떠나고 있는 주민들. 부산시의회에서 올해 초 이 사업에 대한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 삼복도로 르네상스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점 시설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려면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일단 수익성이 지금 현재 담보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후점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처음 시설을 만들 때 이 정책 자체가 이벤트성으로 좀 추진되다 보니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주민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도시재생적으로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시설,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 방향을 잡아야만. 부산시는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인 내년 이후 거점 시설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재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존폐 위기에 놓인 시설들이 제 역할을 찾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경남의 지자체마다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거제시도 조선업 침체라는 어려움에도 사상 최대 예산인 1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내년도 거제시의 살림 규모가 나왔습니다. 전체 규모는 올해 7,137억 원보다 2,818억 원이 늘어나 9,955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조선업 불황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지만 국가보조금과 교통교부세 비중이 늘었습니다. 거제시는 내년에 관광기반 조성과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각종 도로, 동서연결 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기반 확충하는 데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제시가 신청한 어촌 뉴딜 사업과 관광도시 공모 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편 거제시가 편성한 본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시의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예산 1조 원 시대의 문을 연 거제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아무리 힘든 요즘이라지만 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누자는 캠페인이죠.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로 뜨겁게 타오를 수 있을까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창원시청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매년 경남 도민들의 따뜻한 온정이 얼마나 모였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 올해 나눈 목표액은 92억 6천만 원으로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경남이란 슬로건을 내건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21일부터 경남에서 본격적인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첫 성금을 전달한 이로는 지역 향토기업. 경기 침체로 힘든 요즘이지만 이웃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가진 것을 나누는 데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저희가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다 지역에 더 가까이 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딱 좋은 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했던 경남. 지난해 역시 92%밖에 미치지 못하며 아쉬움이 컸던 만큼 올해는 사랑의 온도탑을 100도씨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자는 각오 역시 남다릅니다. 우리 경남이 어느 때보다도 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업이나 또는 개인들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지역에는 그 소외된 계층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그마한 그 성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경남도는 또 우리 도민들은 정말 따뜻한 그런 기후를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나눠 따뜻하고 나눔으로 조금 더 행복한 경남. 도민들이 만들어갈 73일간의 여정이 올해는 어떠한 결말을 맺을지 행복한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양주에서 베트남 여성인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무정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결혼 이주민들 갈수록 늘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이 되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한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양산에서 30대 필리핀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저지른 참극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고 며칠 전에는 외국인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4,515건으로 집계됐는데 2014년 123건에서 5년 만에 1,273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100명 중 4명은 결혼 이주민일 정도로 숫자가 늘고 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왜곡된 시선으로 이주민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외국인 여성이라 하더라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족이 아닌 여성을 그냥 본인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남성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자라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과 소통을 잘해서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일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 과제입니다. 사회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우리 시민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좀 더 이렇게 의식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남도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창원대학교 사림관 1층에서 열리는 다문화 가족 정책 포럼을 통해서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다문화 가정이 가장 많은 경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럼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열리는 포럼은 오는 30일 CJ 헬로 경남 가야 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김해시의회 배병돌 의원이 시에서 제출한 올해 예산 중 농업 예산이 축소된 데 대해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 의원은 제224회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농업, 농촌 예산이 787억 5,2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4%, 즉 127억 원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체전 유치로 인해 체육 예산과 문화재, 노인 청소년 예산은 100% 이상 증가했지만 농업 예산의 경우 주촌 가축 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 2억 원만 증액 편성됐다며 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창원 용호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위장 전입 학생들로 인해 진하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1일 경남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 전입 증가와 초중학교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실거주지 학생들이 먼 중학교로 배정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실거주지 근거리 중학교 배정조례 개정과 위장 전입 학생에 대한 조치, 과밀 학생 실거주지 통합구 조정을 통한 분산 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대부분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을 일지망에 배정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원서 접수 시 위장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등 앞으로 예방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 2천억 원을 편성해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39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내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와 사회복지 확대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미세먼지와 생활 악취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에 따라 대기 환경 분야 예산을 늘리고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 23일 창원에서 전국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도교육청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사전대회를 거쳐 대상을 받은 중고등학교 각각 17개 팀 등 모두 136명의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창원시가 여성 친화도시 정책에 의견을 줄 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창원시가 공개 모집할 시민참여단은 모두 300여 명으로 여성 친화도시를 위한 정책 제안이나 홍보 등을 맡게 됩니다. 시민참여단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겨울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내년 3월까지 3개조를 나눠 공사장 등 난림먼지 발생 사업장 215곳과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76곳 등을 점검합니다. 1차 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는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영상권으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도 19도 안팎까지 오르며 따스하겠습니다. 여기다 공기질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선선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고요. 일요일에는 또다시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로 인해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방파제나 갯바위 등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작은 불씨에도 신경 쓰셔야겠고요. 잠깐 추위가 풀리겠지만 옷차림은 늘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